우리 최 기자님, 네. PD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이재명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PD가 이재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을 먹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가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2002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사건을 갖고 이제 취재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김병량 시장을 여러 가지 로비를 받아서 이거를 풀어주었다라는 취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병량 시장이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이 실명 얘기해도 됩니까? 뭐, 추정 60분 KBS 예. 추정 60분 이 최철호 PD가 최모 PD. 최모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둘이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워딩이 뭐였냐면 수원지검 서땡땡 검사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원지검 서누구 검사. 자, 수원지검 서누구 검사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서모 검사의 이름을 적시해서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그 검사가 이 사건 담당이다. 네.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받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는 취재원인데 네. 서땡땡 검사라고 하니까 네. 시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서 누구누구 검사라고 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하니까 김병장 시장이 콜백을 합니다. 그렇죠. 전화를 다시 걸어 해서 통화를 통화가 합니다.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그것에 이제 사건을 둘러싼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일부가 이제 뭐 방송 취재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건을 갖고 재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걸었어요. 네. 김병량은 이재명을, 이재명은 김병량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이런 되는 식으로 해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추정 60분은 어떤 분당 백궁 정자지구 분당 파크뷰 사건의 네. 어떤 그 부정 비리 네. 이런 걸 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에 나오는 거죠. 네. 성남시장에 출마를 해가지고 자기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그 테이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PD한테. 맞아요. 그럼 PD가 그거 왜? 이거 내가 그럼 좀 들어보려고 한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틀 줄을 몰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근데 당시 그걸 선거 유세 현장에다 유세 현장에서 틀은 그걸 거죠. 튼 거죠. 예. 그걸 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세 현장에서 틀으면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2002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 다음에 선거에 나올 때라고 하는데 네. 이 취재를 하는 해랑 이 선거가 있던 해가 같은 해예요. 실제로는 2002년 네. 동시지방선거, 전국 네네.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마치 엄청난 뭐 시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때 선거가 6월 4일 날 있었거든요. 네네. 요게 아마 그거보다 한 몇 달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시장직에 누가 뛸 거냐 하는 네. 것부터 다 결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도전자들이 각종 이제 전략을 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전략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네.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 60분이 방송한 내용은 네. 그 6월에 네. 그러니까 6월 18일 2002년 6월 18일에 그 추정 60분 네.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뭐 KBS로 방송이 네. 됐고요. 2002년 6월 13일이 선거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런 걸 취재하던 과정은 한 달 전, 요런 2달 전 요 사이인 겁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 그리고 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온 분이 이제 그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맞아요. 공개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 보도를 위해서 취재한 네. 활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취재윤리 위반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정상 창작이나 가만히 됩니다.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당시에도 선거에 활용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선거에 활용한 거 가지고서 네. 또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무죄가 나오죠. 네. 지금 이게 진술이 엇갈리는 게 최철호 PD는 내가 검사를 사칭하겠다고 한 거는 맞다. 네.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좀 아무나 좀 일은 좀 대달라고 하니까
그 서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래서 탁자에서 사칭 통화를 시작을 하자 그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5분 후부터 5차례 탁자 쪽으로 와갖고 그 카메라 자기 귀에다가 대고 김 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는 얘기를 듣고 음성 녹음이 되니까 음성을 듣고 또 이게 말로 귓속말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 사항을 알려줘서 자기는 이재명이 알려주는 그 질문을 따라서 질문을 했다라고 당시 이제 PD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 측은 나는 도와줘 이름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나는 이거를 가담했다는 의혹이 생길까봐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리고 최철호 PD가 또 최철호 PD가 내용을 공개할 거를 알고서,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쓸 거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물로 오거나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녹음 테이프를 그 최 PD한테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이 없는데도 김병량 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해서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취득 과정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터뷰하러 온 PD가 있어서 일종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나는 거기에 공모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 판결 내용은 뭐냐면 공모자입니다. 공모자이고 그 공모자라는 거는 그 3심까지 가면서 확인이 된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공모의 정도가 이재명 변호사는 그때 항소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최 PD는 이제 항소까지 해가지고 선고 유예를 받죠. 그러니까 일종의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거다. 그렇지만 그 정황들은 그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라고 법원도 법원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단지 당사자 두 사람의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그걸 목격했던 오디오맨, 카메라맨이 다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이 그 증언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에 의해서 법원이 두 사람의 공범이다. 검사 사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검사 사칭의 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한 걸 안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보물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저 공보물대로라면 우리나라 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이름 알려주고 저 사무실 빌려줬 사무실에서 이름 알려줬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갖고서 지금 검사 사칭이라고 검사 사칭이라고 몰아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들커버 씌운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서 최모 PD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카메라맨도 받고 오디오맨도 받고 그 사람들 다 증언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이 사건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분명히 이 일을 같이 공모했던 PD가 현직으로 정말 일을 하고 있고 그때 분명히 스태프들이 따라온 거를 봤을 텐데 카메라맨들이 온 걸 봤을 텐데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그냥 전화번호만 이름하고 이름만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이 너네는 언론인이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는 반박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저 이 부분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활동을 하는 언론인이 관여된 문제인데도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성남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떤 변호사였다가 그 변호사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비리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전임 시장들을 이제 낙마시키면서 어느 순간 본인이 시장이 되고 그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뭐 대장동 특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되네? 그러면은
도지사를 나가는 거죠. 도지사를 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 사건에서 다른 부분 하나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문제가 돼요. 예.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또 기소가 됩니다. 예. 당시 2002년 검사 사측 문제를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짓말했다는 얘기로 걸로. 다시 기소가 되는데 이 재판이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옵니다. 네.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언이 누구의 증언인지 요거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 재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 사건이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검사 사칭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예요. 네. 김진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검사 사칭 요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를 하다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 라고 해서 검찰이 요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이제 이 기소를 하니까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후보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 이 후보가 누명을 쓴 거다. 네. 그런데 이 후보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누가 하냐면 이재명이 거꾸로 틀리려고 했던 김병량의 수행비서가 하는 겁니다. 법원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 김병장 시장은 당시 문제가 돼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요. 지금 네.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마도 방금 실명을 말씀하셨는데 김진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 김병장 시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은 이재명 쪽으로 이제 이미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16년 조직 깡패를 동원을 해서 그 성남 R&D PFB 지분 25만 주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깡패 동원 사건. 이게 예. 이게 백현동 그 맞아요. 아파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그 김인섭 네. 그 사무장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었던 사람 네. 그분이 허가나 이런 것들 수자원개발공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게 이분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네. 그 개발회사 쪽에서 허가를 받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바꿔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지분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지분 다툼 과정에서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네.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이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량 시장 측에서 증언을 해준 게 아니라 네. 과거에는 거기에 있었지만 네. 이미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 성남시장 당시 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네. 시장 측 사람들과 함께 네. 성남의 개발 이익을 이렇게 찾는 그런 활동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요. 멤버거든요. 김진성 씨를 그러니까 그 인생을 정리를 해보면 2002년까지는 김병량의 수행 비서였으나 그렇죠. 네.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2016년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폭행이 또 있었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네.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9년에 다시 재판에 들어와서 내가 당시 김병량의 비서였다. 수행 비서였다. 네. 그런데 그때 김병량 측에서 이재명이 이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증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단히 어떤 법정에서만 보면은 네. 야, 그 피해를 입은 그 불법 녹음과 이런 거에 피해를 입은 김병량 시장 쪽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니까 네.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증언을 하기 몇 년 전에 백현동 개발 예. 그렇죠? 그 그래서 백현동 개발에서 그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흔적들이 네. 검색만 해봐도 나온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런 김진성 씨를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예. 김진성 씨를 잘 아는 지인은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네. 줄곧 김인섭 씨가 이 시행사 대표에게 김진성 목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란 분은 이제 그 최측근으로 통하고 백현동 허가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고 성남에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나로라는 식당 네. 그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뭐 나로동가 뭐 하여튼 그런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민원을 잘 해결하는 맞습니다. 그런 분이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KBS PD, 당시 추적 60분 PD였던 분까지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진술이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지금 자초한 마당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공보물을 그렇게 허위를 쓰면 이거는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또 기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궁금함을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데일리 기사를 열심히 취재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여태까지 또 특히 이제 선거법을 적용하는 그 선거 그 재판 과정 중에 보면 네. 허위가 짙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구나 대통령 선거는 이제 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아요. 이게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인데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이거 나오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보신 대로 공보물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써놨어요. 네. 법원 판결에서 그 유죄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또 예. 상당히 긴 법정 다툼 기간이 필요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맞아요. 정말 애매하게 이렇게 예. 써놨습니다. 결국 검사 사칭을 도움구수로 판결됨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과정 팩트는 썼어요. 썼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예.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 오히려 너무너무 답답해서 네. 해당 PD가 직접 나서서 지금 네.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네. 현재 기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 만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현민 씨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 시험이 갔대요? 예. 우리 최 기자님. 네. 네, 제가 지금 이슈 포청천 라이브 중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그 PD님이랑 같이 인터뷰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피디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이재명이 사과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네. 그분은 그러면 다른 증거들을 좀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PD가 이재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짜장면을 먹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었다. 사실이 아니네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당시에 그 검사 사칭이나 이런 걸 누가 먼저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하게 기억 안 됐다, 난다고 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인터뷰가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들도 다 본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는 그 판단에 그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분의 오늘 주장을 정리하면 한 줄로 뭡니까? 그 공보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네. 나도 화났으니까 사과해라. 나도 화났으니까 사과해라. 네. 할 말씀이 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 털어놓지는 않은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현민 기자가 워낙 취재 열심히 잘 하시니까 새로운 얘기 있으면은 또 조선닷컴 기사로 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